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묘근육통이 자가면역 질환인가, 자궁내막증이 자가면역 질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묘근육통이 자가면역 질환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가면역 질환이 나타나면서 소묘근육통이 동반된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경향성을 띤 소묘근육통이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의 경향성이 없는 소묘근육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묘근육통은 무조건 자가면역 질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소묘근육통 환자분이 이제 남겨주신 기록인데요. 이분이 옛날에 소묘근육통 발병하기 전에 목 앞에가 이게 볼록 튀어나온 거죠. 이게 목 갑상선 부위가 앞으로 볼록하게 이제 튀어나와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갑상선 결절이 너무 크다고 해서 수술을 하자고 했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소묘근육통이 발병이 된 것이죠. 갑상선 역시 자가면역성으로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갑상선이 있다가 소묘근육통이 발생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분의 소묘근육통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성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몇 년 후 더 심한 생리통이 왔고 자궁내막증도 걸렸다. 자궁내막증 역시 최근에 자가면역성 기전에 의해서 발병되는 것으로 논문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궁내막증에 대한 면역학적 이상 원인으로 보고 있는 논문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보면은 갑상선도 자가면역성, 자궁내막증도 자가면역성, 그 이후에 소묘근육통이 나타났다. 이분은 자가면역성 소묘근육통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가면역성 질환들과 소묘근육통이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가면역성에 가까운 소묘근육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성 질환들의 식이요법의 원칙에 준해서 식이요법이나 어떤 치료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일반 여성분들의 유병률이에요. 전신 홍방성 루푸스 같은 경우도 유병률이, 자궁내막증이 있는 분들은 홍방성 루푸스 유병률이 높아져요. 자궁내막증과 루푸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자궁내막증이 나타나는 유병률도 일반 여성분들 유병률 1.2%에 비해서 1.8%로 높아졌습니다. 일반 여성 유병률이 다발성 경화증은 0.07이었다면 자궁내막증이 동반된 다발성 경화증은 0.5%. 소묘근육통이 있으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5.9%인데 일반 여성분들의 발병률은 소묘근육통 발병률이 3.4%. 결국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1.5%에서 자궁내막증과 갑상선이 동반되면 9.6%가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 역시 0.03에서 4.6으로 올라가요. 결국 자궁내막증이 있으면서 루푸스가 있거나, 자궁내막증이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나, 자궁내막증이 있으면서 다발계성 경화증이 있거나, 자궁내막증이 있으면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거나, 자궁내막증이 있으면서 소묘근육통이 있거나, 자궁내막증이 있으면서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거나, 이런 경우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성 기전에 의해서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근 논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면역학적 이상이 자궁내막증 발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이 있는 여성분들은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하시모토 갑상선염, 소묘근육통, 만성피로 증후군, 아까 앞에 있는 표에 있는 자가면역 질환에 더 노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내막증이 있는 여성분들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더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일반 여성분들에 비해서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궁내막증이 있으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될 발병률은 높아진다. 자궁내막증이나 자가면역 질환은 염증 조절 인자인 인터페론 감마의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자궁내막증, 그리고 소묘근육통, 그리고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 모두 자가면역성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궁내막증이나 갑상선이나 섬유근육통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두 개씩 같이 나타나는 경우 자가면역성 기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섬유근육통 역시 이런 자가면역성 질환들이 병행이 되시는 경우는 자가면역성 질환에 가까운 섬유근육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궁내막증 역시 오늘 이 논문 내용에 따라서 보면은 자궁내막증 역시 면역학적 이상에 의한 자가면역성 기전에 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 자궁내막증과 섬유근육통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